그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것이었다. 가스 요금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드라마의 다음 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이해를 넘어선 것이다. 1960년대 영국에서 사람들은 재미로 다른 이들을 납치하고 살해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것이었고, 이는 그들이 오랫동안 체포되지 않았던 이유였다. 영국의 법의학 심리학자 크리스 코올리가 이언 브래디와 마이라 힌들리를 가리키며 한 말입니다. 이 커플은 1963년부터 1965년까지 2년 동안 자신들의 흥미를 위해 5명을 살해한 나쁜 사람들이었죠. 1938년 1월 2일에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난 브래디. 브래디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지만 후에 많은 저자들은 그가 어릴 때부터 동물을 괴롭혔다고 진술했습니다. 단순히 괴롭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죽인 뒤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그의 이러한 흉포함은 사람을 향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15살 때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춤을 췄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그녀를 위협하기도 했죠. 이 밖에도 여러 범죄를 일으켜 9건의 혐의로 법원에 출석하기도 했던 그는 그저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사는 조건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1년 뒤 훔친 물건을 팔려다가 체포됐지만 역시 이번에도 미성년자라는 이유 때문에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나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인이 된 뒤 그는 고튼에 기반을 둔 화학약품 유통회사에 들어갔고 1956년에 이 회사에서 타이피스트로 들어온 힌들리와 만나게 됩니다. 1942년 7월에 크럼프솔의 한 빈민가 지역에서 태어난 힌들리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아버지 때문에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전쟁에 참여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돌아온 뒤에는 더 강경한 성격으로 변해 있었죠. 한 번은 힌들리가 8살이 되었을 무렵 동네 소년에게 맞고 오자 아버지는 그 녀석을 쓰러뜨리고 오지 않으면 혼난다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어릴 때부터 폭력을 경험하고 익숙해졌습니다. 그런 그녀가 성인이 된 뒤 들어간 직장에서 호감을 느낀 남성이 브래디였습니다. 첫 만남에 둘은 말은 안 했지만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죠. 얼마 안 가 연인이 된 그들은 다른 이들처럼 영화를 보고 밥도 먹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그런 평범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과 다른 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데이트가 끝난 뒤 힌들레의 집으로 가 나치의 만행이 담긴 책을 큰 소리로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주 지역 도서관에 방문해 범죄와 고문, 철학에 관한 책을 보기도 했죠. 무언가 뒤틀려 있던 브래디와 힌들리.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브래디는 컨버전이라는 영화를 보고 사람을 살해하는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는데 이 영화는 제가 전에 다뤘던 적이 있는 네이슨과 리처드의 범행을 각색한 영화로 영화 속 주인공들은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어리다는 이유로 사형을 받지 않습니다. 이 영화를 본 브래디는 완벽한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에 빠졌고 자신과 접점이 없는 일을 대상으로 삼으면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963년 7월 12일 브래디는 힌들리에게 완벽한 살인을 저지르고 싶다며 자기의 범행을 도와달라 말합니다. 계획은 우선 자기는 오토바이를, 그녀는 렌터카를 타고 인적이 드문 장소를 돌아다니다 타깃을 발견해 그가 신호를 주면 그녀가 대상을 확인한 뒤 꼬드겨 차에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저녁 7시 넘어 홀로 파티에 가는 폴린 리드라는 여성을 발견한 브래디는 힌들리에게 신호를 줬고 그녀는 리드를 꼬드겨 차에 태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리드가 말한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말한 힌들리는 차를 몰던 중 인근에 있는 세드러스 무어라는 지역에서 비싼 장갑을 잃어버렸다며 찾는 데 도움을 달라고 말했고 리드는 아직 시간이 남았던 터라 알겠다고 말했죠. 그렇게 그녀가 몰던 차가 세드러스 무어의 한 지역에 도착할 무렵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르던 브래디 역시 그곳에 멈췄습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보던 리드에게 애인이라 소개하며 장갑을 찾는 데 도움을 주러 온 곳이라 안심시켰던 힌들리. 각자 흩어져 찾아보기로 한 뒤 힌들리는 차 인근에 남아있었고 브래디는 리드를 안쪽으로 유인했는데 그로부터 30분 뒤 그는 홀로 돌아왔습니다. 목적을 달성했냐고 묻는 그녀에게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손을 잡고 리드가 사망해 있는 곳으로 안내했죠. 움직이지 않는 리드를 잠시 바라보던 그녀는 성폭행 여부를 질문.
그가 그렇다고 답하자 그녀는 말없이 차로 돌아갔고 그 사이 그는 준비해둔 삽으로 땅을 파 그들의 첫 피해자를 묻었습니다. 두 번째 범행은 1963년 11월 23일 이른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한 시장거리에서 존 킬브라이드라는 소년을 발견한 그들은 그를 두 번째 타깃으로 삼았고 차를 타면 술도 한 병 주고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말에 넘어간 존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들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앞선 범행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세드러스 무어의 비싼 장갑을 잃어버렸다며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꼬드겼고 그렇게 세드러스 무어에 도착한 뒤 저번과는 반대로 힌들리가 존을 데리고 안쪽으로 가 성관계를 한 뒤 살해했습니다. 7개월 동안 두 명이 실종됐지만 경찰은 범인에 대한 어떠한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론대로 의심도 받지 않자 범죄를 멈추지 않았고 그렇게 그들은 체포되기 전까지 총 5명을 살해했죠. 그들의 범행이 들킨 것은 한 남성의 신고 때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범행이 있었던 1965년 10월 6일 저녁. 이날 힌들리는 브래디를 맨체스터 센트럴역까지 태워다 주었는데 차에서 내린 그는 잠시 뒤 에드워드라는 남성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에드워드에게 힌들리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소개한 뒤 차에 태워 자신들의 집으로 갔는데 그가 에드워드를 쉽게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은 성적인 만남을 갖게 해주겠다고 꼬셨기 때문이었죠. 집에 도착해 우선 술 한 잔을 마신 브래디는 힌들리에게 스미스를 데려오라며 그녀를 보냈습니다. 힌들리의 여동생의 남편이었던 스미스는 가끔 그들과 어울려 은행 강도 같은 범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는 했는데 브래디는 그가 자신들과 같은 쪽, 즉 나쁜 사람이라 생각해 살인을 저지르기 전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의 범행을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 말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찾아온 스미스에게 브래디는 와인을 가져온다며 부엌에서 잠시 기다리라 말했습니다. 잠시 뒤 스미스는 거실 방향에서 큰 비명과 함께 그를 도와주라고 외치는 힌들리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갔는데 거실에 들어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손에 도끼를 든 채 에드워드를 공격하고 있던 브래디의 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고 끝내 브래디의 손에 살해되고 말았죠.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스미스는 세드러스 무어에 유기하러 가자는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유기를 하기로 하고 새벽 넘어 집으로 돌아온 스미스는 아내에게 자신이 보았던 것들을 털어놓았고 날이 밝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의 신고로 인해 경찰은 브래디와 힌들리의 집을 방문했고 잠가두었던 침실에서 사망한 에드워드를 발견해 그들을 체포 구금할 수 있었죠. 또한 그들의 집에서 두 번째 피해자, 이때까지는 실종자로 알려져 있던 존의 연습장을 발견해 추가 범죄에 대해 신문했고 그들이 가끔 여행 가방을 들고 철도역에 갔다가 금방 돌아왔다는 스미스의 증언을 토대로 맨체스터 센트럴역의 수화물 보관소를 조사해 그들이 범행 당시 찍었던 네 번째 피해자의 사진과 비명이 담긴 녹음 테이프를 비롯 다른 범행에 관련된 증거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스미스가 마지막 피해자를 묻었다는 세드러스 무어 일대를 조사한 경찰은 1965년 10월에 그들이 유기했던 두 명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죠. 1966년 4월 19일에 열린 재판에서 브래디와 힌들리는 이러한 증거들 앞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그들은 범행을 인정했는데 여기서부터 둘의 주장이 갈립니다. 브래디는 그녀도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힌들리는 자기가 범행을 도왔던 것만 인정,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자기가 범행을 도운 것은 그에게 세뇌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신이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지구는 평평하고 달은 녹색 치즈로 만들어졌으며 태양은 서쪽에서 뜬다고 말해도 전 그의 말을 믿었어요. 그는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브래디는 그녀가 자발적으로 범행을 도우고 살인도 했으면서 거짓말로 형량을 낮추려 한다며 비난했죠. 발견된 증거와 증언으로 피해자가 5명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지만 우선 시신이 발견된 3건의 살인에 대해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2주간의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추한 법정 싸움 끝에 배심원단은 증거가 드러난 3건의 살인에 대해 둘 모두에게 유죄를 편결. 재판부는 그들에게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사팀은 남은 2명의 피해자들이 세드러스 무어에 유기됐을 거라 판단했지만 브래디가 협조적이지 않아 유기 장소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힌들리가 세드러스 모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조사 지역을 좁힌 끝에 첫 번째 피해자였던 리드의 유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하기까지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하지만 아직 다른 한 명의 피해자가 묻힌 장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석방을 원했지만 끝내 감옥 밖으로 나오지 못한 힌들리는 2002년 11월 15일에 기관지 폐렴으로 사망.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으며 독방에 수감 중이던 브래디는 2017년 5월 15일에 억제성 폐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며 살인을 저질렀고 정작 체포되자 서로를 비난했던 브래디와 힌들리. 참 잘 어울렸던 그들이 지옥에서 사이좋게 고통받고 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